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신인 여배우가 단 한 번의 출연으로 대중의 뇌리에 각인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수만 명의 지망생이 문을 두드리지만 정작 조명 아래 서는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런데 여기 데뷔와 동시에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했던 신예들이 스크린 가득 파격적인 전신 노출과 수위 높은 배드신을 선보였을 때 대중이 느낀 충격은 경이로움을 넘어선 일종의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을 응시했고 영화가 끝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도개되었습니다. 저 장면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말입니다. 당시 이들에게 쏟아진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를 예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거부감, 그리고 자극적인 이슈만을 쫓는 하이에나 같은 시선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노이즈 마케팅이라 비아냥댔고, 누군가는 앞날이 뻔한 삼류 배우의 길을 택했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파격의 주인공들은 단순히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두고 있던 신인의 껍질을 깨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6명의 여배우는 바로 그 지독한 의욕과 편견을 실력 하나로 정면 돌파한 인물들입니다. 천재적인 감각으로 충무로의 구원자가 된 여배우부터 칸의 레드카펫을 밟으며 세계적인 거장들의 뮤즈로 우뚝 선 이들까지, 이들은 왜 데뷔작에서 그토록 위험한 도박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했다는 그 황당하고도 집요한 루머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존엄을 지켜내며 톱스타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단순히 노출의 수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예술을 위해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냈을 때, 그리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 연기라는 칼날을 갈았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추적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영화사를 새로 쓴 6명의 여배우들이 겪었던 파격의 순간과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하고도 찬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심층 분석합니다. 과연 그날의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들을 향했던 수많은 의혹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연애라이프가 단독으로 구성한 6위부터 1위까지의 명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탑 6. 강한나, 우리의 리스트. 그 시작을 알리는 배우는 바로 강한나입니다. 현재 그녀는 예명에서의 밝고 엉뚱한 모습이나 드라마에서의 지적인 이미지로 대중에게 친숙하지만 그녀의 스크린 데뷔는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2015년 개봉한 영화 순수의 시대에서 강한나는 복수를 위해 태종 이방원의 사위와 장군, 그리고 왕자 사이를 오가는 기녀 가희 역을 맡았습니다. 신인 여배우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3명의 남자 주인공과의 배드신을 소화해야 했기에 당시 충무로는 이 겁없는 신예의 등장을 주목했습니다. 영화가 공개되자마자 대중의 반응은 뜨겁다 못해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극중 신하균과의 격정적인 배드신은 상상 이상의 수위를 보여주었기에 관객들 사이에서는 저 정도면 연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신인의 몸으로 주연 배우 3명과 각기 다른 감정선의 노출 연기를 펼친다는 것은 베테랑 배우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한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가희라는 인물이 가진 내면의 상처와 복수심,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애절한 사랑을 눈빛과 몸짓 하나하나에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사실 강한나는 대학 시절부터 연기 전공자로 실력을 갈고 닦은 준비된 배우였습니다. 그녀에게 순수의 시대 속 노출은 이름을 알리기 위한 수단이 아닌 시나리오가 요구하는 필연적인 감정의 분출구였습니다. 그녀는 촬영 당시 인터뷰를 통해 노출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가희라는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면들이었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장 스태프들 역시 강한나의 몰입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감정 소모가 극심한 배드신 촬영 이후에도 그녀는 곧바로 모니터링을 하며 자신의 연기를 체크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을지언정 강한나라는 배우의 존재감만큼은 확실히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중의 비뚤어진 시선은 한동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한 시상식에서 입었던 파격적인 드레스 노출 사건과 맞물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연기력보다는 노출이라는 수식어가 먼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한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편견을 깨기 위해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이후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 심려, 60일 지정 생존자, 스타트업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180도 다른 캐릭터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결국 강한나는 실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저속한 의혹을 연기를 정말 잘해서 생긴 오해로 바꾸어 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대중은 그녀를 볼 때 과거의 파격적인 노출 장면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가 가진 탄탄한 연기 매공과 예능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매력에 열광합니다. 고난도의 무용 전공자답게 아름다운 선을 가진 배우에서 이제는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연기자로 거듭난 강한나. 그녀의 데뷔작이 남긴 강렬한 흔적은 이제 흉터가 아닌 배우로서의 자양분이 되어 그녀의 필모그래피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탑 5. 이유영.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배우는 신비로운 눈동자와 독보적인 분위기를 가진 배우 이유영입니다. 그녀의 데뷔작인 2014년 영화 봄은 한국 영화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습니다. 1960년대 말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이유영은 불치병에 걸려 의욕을 잃은 조각가에게 다시금 창작의 영감을 불어넣는 누드 모델 민경역을 맡았습니다. 신인 여배우가 전신 노출이 필요한 누드 모델 역할을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온라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공개된 후 대중의 반응은 여타의 파격 노출 영화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유영이 보여준 노출은 자극적인 성적 대상화가 아닌 마치 한 점의 조각상과 같은 숭고한 예술적 아름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시선들은 저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연기일 리 없다며 실제 상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각가와 모델 사이에 미묘한 텐션이 흐르는 장면들에서 이유영이 보여준 태연함과 몰입도는 세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유영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작품의 가치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촬영 전부터 실제 누드 모델들의 몸짓과 정지된 상태에서의 호흡을 치열하게 연구했습니다. 살결 하나, 근육의 떨림 하나가 조각가의 영감이 되어야 했기에 그녀에게 노출은 가려야 할 부끄러움이 아닌 드러내야 할 예술적 도구였습니다. 그 결과 밀라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며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실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저급한 의혹을 세계가 인정한 예술이라는 찬사로 뒤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이유영은 영화 간신을 통해 또 한 번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기녀들의 혹독한 수련 과정을 몸소 보여주며 육체적 고통마저 연기로 승화시킨 그녀의 모습에 대중은 더 이상 무출의 수위를 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녀가 가진 기묘하고도 서늘한 에너지, 그리고 캐릭터에 완전히 동화되는 연기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영은 스스로 노출보다 무서운 것은 관객에게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며 배우로서의 단단한 철학을 내비쳤습니다. 안타까운 개인사로 잠시 활동이 주춤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늘 연기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드라마 터널, 친애하는 판사님께, 인사이더 등을 통해 장르물을 넘나드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이 유영이라는 이름 앞에는 파격 대비라는 수식어보다 장르물의 여왕 혹은 눈빛으로 서사를 쓰는 배우라는 타이틀이 더 잘 어울립니다. 데뷔작에서 보여준 그녀의 용기는 단순히 몸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배우가 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먼저 드러냈던 숭고한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탑 4. 전종서 리스트의 네 번째 주인공은 등장과 동시에 충무로의 문법을 파괴해버린 배우 전종서입니다. 그녀의 데뷔는 그야말로 사건이었습니다. 거장 이창동 감독이 수개월간의 오디션 끝에 찾아낸 원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화제를 모았던 영화 버닝에서 전종서는 자유분방하면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여인 해미 역을 맡았습니다. 연기 경험이 전무했던 신인 배우가 거장의 작품에서 주인공을 맡았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대중을 가장 경악게 했던 것은 극 중반부에 등장하는 발라의 춤 장면이었습니다. 해질녘 노을을 배경으로 대마초에 취해 옷을 벗어 던지고 춤을 추는 전종서의 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아름다우면서도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관객들 사이에서는 이 장면의 리얼리티를 두고 뜨거운 설전이 오갔습니다. 신인답지 않은 과감한 노출은 물론 초점 없는 눈빛과 몽환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사실적이었기에 실제로 무언가에 취해 촬영한 것이 아니냐 혹은 현장에서 실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종서라는 배우가 가진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완벽한 몰입의 결과였습니다. 전종서는 세간의 의혹에 흔들리는 대신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더욱 짙게 칠해나갔습니다. 그녀에게 노출은 성적인 어필이 아니라 현실과 환상 사이를 떠도는 그레이트 헝거의 공허함을 표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창동 감독 역시 그녀에 대해 용감하고 속을 알 수 없는 현대적인 감각을 지닌 배우라고 극찬하며 그녀의 진정성을 대변했습니다. 결국 전종서는 데뷔작으로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으며 단순한 노출 신인이 아닌 세계가 주목하는 괴물 신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이후 더욱 거침없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콜에서 소름 끼치는 살인마 영숙 역을 맡아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으며 할리우드 진출작인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이제 누구도 전종서를 향해 데뷔작의 노출을 논하며 가벼운 의혹을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다음 작품에서는 어떤 파격적인 변신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를 기대할 뿐입니다. 전종서는 노출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자신만의 신비로운 아우라로 덮어버린 한국 영화계에서 보기 드문 독보적인 캐릭터의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탑 3. 인지연. 이제 우리의 리스트는 상위권인 탑 3로 접어듭니다. 그 주인공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배우 중 한 명인 임지연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의 악녀 박연진 역으로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으며 백상예술대상 여우조연상까지 거머쥔 그녀지만 그녀의 시작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4년 임지연은 대선배 송승헌과 호흡을 맞춘 영화 인간중독으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당시 군 관사라는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금기밴 사랑을 그린 이 영화에서 임지연은 신비로운 분위기의 여인 종가은을 맡아 파격적인 전신 노출과 수위 높은 배드신을 선보였습니다. 신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과감한 도전이었던 만큼 개봉 직후 그녀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극명하게 가였습니다. 신선한 마스크의 발견이라는 찬사도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신인이 노출로 쉽게 뜨려 한다는 비아냥과 함께 송승헌과의 장면들이 너무나도 사실적이라는 이유로 실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근거 없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묘하고 멍한 눈빛과 절제된 감정 표현이 연기력 논란으로까지 번지며 임지연은 데뷔와 동시에 노출이라는 꼬리표와 연기력 부족이라는 혹평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임지연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당시의 심경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실했습니다. 그녀는 인간 중독은 나에게 독이 든 성배가 아니라 배우로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하고 소중한 기회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연기에 대한 재능이 부족하다는 스스로의 자격지심 때문에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치열하게 준비하는 노력파였습니다.
촬영 당시 부모님이 노출 장면을 보고 상처받으실까봐 밤잠을 설쳤지만 시사회 현장에서 우리 딸 너무 예쁘다며 꽃다발을 건네준 어머니의 한마디에 모든 서름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고백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임지연은 데뷔작 이후 쏟아진 연기력 논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제발 많이 혼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집요하게 연기에 매달렸습니다. 드라마 상류사회, 영화 타짜, 원아이드 잭 등을 거치며 서서히 내공을 쌓아온 그녀는 마침내 더 글로리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켰습니다. 악랄하면서도 비굴한 박연진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그녀의 모습에 더 이상 실제로 한 것 아니냐는 식의 저속한 의혹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대신 박연진 그 자체였다는 극찬만이 남았습니다. 데뷔작인 인간 중독을 다시 보면 지금의 임지연이 가진 단단한 연기의 토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파격은 단순히 몸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배우가 되겠다는 간절함이 만들어낸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셈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편견의 벽을 허물고 이제는 어떤 역할이든 임지연화 시키는 그녀의 뚝심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심을 다한 도전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탑2 김태리.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영화계가 발견한 가장 찬란한 보석, 배우 김태리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2016년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가 칸 영화제에서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 영화인들의 시선은 주연 배우 김민희만큼이나 낯선 신인 여배우에게 쏠렸습니다. 바로 하녀 수키 역을 맡은 김태리였습니다. 그녀는 무려 1500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뚫고 발탁되었는데 당시 오디션 공고에 명시되었던 노출 수위 협의 불가라는 파격적인 조건은 시작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김태리는 귀족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는 하녀의 감정을 섬세하면서도 대담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두 여배우의 동성 배배시는 단순한 자극을 넘어 남성 중심 사회의 억압을 깨부수는 해방의 상징으로 연출되었습니다. 장면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설계된 예술 작품과 같았기에 대중은 경탄했지만 동시에 신인이 어떻게 저런 농밀한 연기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느냐며 실제 상황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계산된 박찬욱 감독의 연출력과 신인답지 않은 김태리의 당찬 배포가 만들어낸 마법 같은 결과였습니다. 김태리는 실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저속한 호기심을 비웃듯 압도적인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아가씨로 청룡영화상, 아시안 필름 어워즈 등 국내외 주요 영화제의 신인상을 싹쓸이하며 괴물 신인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녀의 다음 행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차기작에서도 강렬한 이미지를 소비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김태리는 1987년의 아픈 역사를 다룬 1987과 힐링 영화의 대명사가 된 리틀 포레스트를 선택하며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에게 아가씨에서의 노출은 결코 꼬리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장 박찬욱이 왜 수천 명 중 그녀를 선택했는지를 납득시키는 완벽한 명암이 되었습니다. 김태리는 이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25, 21, 악귀 등을 거치며 명실상부한 시청률 보증 수표이자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파격에 머물지 않고 매 작품마다 자신만의 독보적인 해석력을 더해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결국 김태리는 데뷔작에서 보여준 용기가 단순한 노출이 아닌 예술을 향한 진정성 있는 헌신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해냈습니다. 1500대 1의 경쟁률은 운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더제이 창 같은 순수함과 그 위에 어떤 색이든 덧칠할 수 있는 천재적인 재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숫자였습니다. 이제 대중은 그녀의 과거 의혹이 아닌 그녀가 그려나갈 대한민국 영화계의 미래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탑 1. 김고은.
마침내 우리 리스트의 정점 1위에 이름을 올린 배우는 바로 김고은입니다. 2012년 대한민국 영화계는 문자 그대로 은교 쇼크에 빠졌습니다. 박범신 작가의 파격적인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은교에서 김고은은 70대 노시인의 갈망과 30대 제자의 질투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17세 소녀 한은교 역으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21살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그녀가 전라 노출은 물론 음모 노출과 파격적인 배드신을 소화했다는 소식은 개봉 전부터 전국적인 논란과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가 베일을 벗자 의혹은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소녀의 싱그러움과 관능미를 동시에 뿜어내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생경하고 강렬했습니다. 특히 서재에서의 정사시니마 비를 맞아 젖은 채 시인의 집을 찾아온 장면 등에서 보여준 묘한 분위기는 저건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 리얼하다. 현장에서 실제로 무언가 있었던 게 아니냐 맨식의 악의적인 추측과 의혹을 낳았습니다.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기도 전인 신인 여배우에게 쏟아진 이러한 시선들은 감당하기 힘든 폭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고은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훗날 인터뷰를 통해 촬영 당시의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시나리오를 읽고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노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독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잡아준 것은 뜻밖에도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영화광이었던 아버지는 딸의 고민을 듣고 작품이 좋으니 겁내지 말고 해보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도 그녀는 매일 밤 잠을 설치고 남모르게 눈물을 훔치면서도 슛이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은교가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김고은에게 쏟아졌던 실제 상황 아니냐는 의혹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연기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은교로 그의 모든 신인상을 휩쓸며 단숨에 충무로의 신데렐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데뷔작의 강렬한 이미지가 독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한 그녀는 곧바로 학교로 복학해 연기의 기초를 다시 다졌고 이후 차이나타운, 도깨비, 유열의 음악 앨범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변주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2024년 김고은은 영화 파묘를 통해 마침내 천만 배우라는 영광의 정점에 섰습니다. 원혼을 달래는 무당 화림으로 분해 작두 위를 걷는 듯한 신들린 연기를 선보인 그녀를 보며 이제 누구도 과거의 은교를 떠올리며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를 대한민국 영화계를 이끌어가는 대체 불가능한 거목으로 인정합니다. 데뷔작에서 보여준 그 처절하고도 당당했던 노출은 단순히 살결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위대한 배우가 되기 위해 거쳐야 했던 뜨거운 통과 의례였음을 그녀는 스스로 입증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영화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6배우의 파격적인 데뷔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칸가마부터 김고은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마주했던 실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은 사실 배우로서 그들이 보여준 몰입도가 얼마나 지독하고 처절했는지를 증명하는 반어적인 찬사였습니다. 대중은 때로 스크린 속의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들의 연기에 매료되었고 그 경이로움은 때로 자극적인 루머라는 일그러진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그 루머의 자극성이 아니라 배우들이 증명해낸 시간의 힘입니다. 만약 이들이 데뷔작의 노출에만 기대어 안주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들을 믿고 보는 배우라 부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임지연은 빌런의 교과서가 되었고 김태리는 국국의 왕자로 변신했으며 김고은은 천만 관객을 홀리는 무당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가두려 했던 노출 배우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깨부수고 매 작품마다 새로운 영혼을 갈아 넣으며 관객의 신뢰를 쟁취했습니다. 배우에게 몸은 가장 강력한 언어이자 도구입니다. 이들에게 노출은 단순히 살결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캐릭터의 가장 깊은 내면을 가감없이 보여주기 위한 예술적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나 벗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했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보여준 용기는 후배 연기자들에게도 커다란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금기를 깨는 데서 시작되며 그 뒤에 따르는 비난과 오해를 견뎌내는 자만이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6명의 여배우가 몸소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기라는 여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파격적인 데뷔는 강렬한 시작일 순 있지만 그 끝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배우의 진정성과 멈추지 않는 도전입니다. 오늘 소개한 6배우가 앞으로 또 어떤 파격과 감동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그들의 찬란한 행보를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데뷔작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더 깊이 있는 연예계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라이프였습니다.